안녕하세요. 주도림입니다. 5월 14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요, 고버스 코스타 레버리지 40%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버스는 20% 매도를 하고 있고, 나스닥 레버리지 40% 투자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날 코스피 레버리지도 고버스를 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목줄에 딱 걸려 있고, 사실 내일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요, 빠져야겠죠. 그러면 우리 일단 코스닥만, 아니, 코스피만 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제 미국장 끝난 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제 코스피 매물대가 요걸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61선이 바로 밑에 있죠. 사실, 전저 빠지면 고버스로 타야겠다 요 생각을 했는데 전저 빠졌죠. 빠지고 나서 미국장 한번 더 보자 그랬는데 미국장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나스닥이 큰 폭으로 빠진다든지 S&P 500 뭐 다우가 많이 빠진다든지 그러지는 않았는데 뭐 미국장이 저 정도 끝났으면 지금 공포 심리에는 우리 장은 충분히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생명선과 같은 61선이 빠진다. 내일 만약에 이렇게 음봉이 나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요 버틸 재간이 없죠. 그러면 일단은 고버스로 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61선이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좀 보면요, 과거에 하락을 할 때 이거 이거 빨간색을 좀 보시면 되는데, 그죠? 여기서 이렇게 맞고 또 빨간색 맞고 그죠? 이렇게 해서 딱 올라타는 모습,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상승세를 타고 간다 그러면요, 내일이라도 다시 이렇게 양봉이 하나 나와준다 그러면 땡큐인데, 뭐 제가 이렇게 양봉 나오라 그래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61선 지지를 못하고 이탈했다가 다시 상승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추세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승 추세인데 자꾸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참 이상하죠. 그죠? 이렇게 모여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선물이니까 조금 빨리 움직이는데 지금 선물보다 현물이 더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현물 하락세가 더 세거든요. 그러면 현물을 코스피, 현물. 아이고, 현물이 없나? 그러면 여기서 현물을 한번 이렇게 딱 치면 되죠. 현물도 거의 비슷하죠. 그죠? 내일 만약에 음봉 나와서 이게 두 개가 다 깨진다 라고 한다 그러면 뭐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고버스 같은 경우는 계속 타고 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레버리지가 버티기 힘든 게 지금 반등이 나와야 될 시기에서 반등이 안 나왔어요. 반등이 이 위치에서, 그러니까 저번 주 초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등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반등이 못 나왔다. 반등이 못 나오면서 많은 일들이 생겼죠. 아까 이평선 미만으로 지금 61선 근처까지 와 있으니까 61선을 반등을 해서 상승을 한다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 61선이 무너진다 그러면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하락세도 지금 충분히 하락을 한 것 같은데, 그죠? 하락을 하고 수렴을 해서 좀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만약 빠진다 그러면 힘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26일 후행 스팬,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무너졌어요. 지금 뭐 또한 뉴스라든지 언론에서는 지금 다 안 좋다고 나오고 사람들도 이제 공포에 휩싸여 있고, 내일 만약 2차 전지가 다시 반등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2차 전지 좀 호재성 발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주말에. 2차 전지가 반등을 못 한다 그러면 투심은 완전히 깨졌다. 그러면서 외국인들 선물하고 현물, 지금은 외국인들 선물하고 현물을 유심히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26일 후행 스팬이 뚫었어요. 이거 계속 뚫고 나갈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반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번 주 초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구간 여기였죠. 여기서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요거 밀리면서 아쉽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레버리지를 투자를 했었는데 아쉬웠어요. 그렇다. 그거 뭐 하락하는 거야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어제 미국장 끝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 환율이에요. 이제는 환율을 다시 봐야 됩니다. 지금 외국인들 현물, 선물, 매수, 매도세 꼭 확인해야 되고요. 그냥 환율이에요. 문제는 우리 환율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달러가 강세가 되는 모양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사실 우리 환율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달러 지수. 달러 지수가, 그죠?
그냥 봐도 야 강한데? 라는 모양새가 나왔죠. 아, 좀 어제 그제 목요일 방송이었죠. 목요일 방송 금요일이니까 아니 그죠 목요일 날 요거 나왔을 때 금요일이군요. 금요일 방송에서 요거 나왔을 때 이상하다. 만약에 이거 달러 강세돼 가지고 만약 지금 그런 뉘앙스의 멘트들이 좀 나왔거든요. 달러가 강세가 된다. 그러면 미국만 살아남고 이머징을 착살을 내겠다. 이런 작전으로도 볼 수가 있겠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하락한 어떠한 이유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환율이 움직였어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레버리지 투자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환율이 이제 월요일부터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근데 환율은 한번 방향을 잡으면 꾸준히 하락하는 그런 변동성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그 변동성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냥 뭐라 그러죠? 하여튼 상승을 한다 그러면 쭉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면 쭉 하락을 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일반 주식 같지 않아가지고. 근데, 요거 애매하죠. 그죠? 볼펜으로 봐도, 이거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 그래가지고, 좀 애매하다. 그죠? 애매하다. 이것도 볼펜 등줄기 아니면 곱창 등줄기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이때 우리 엄청나게 힘들었잖아요. 그죠? 또 이런 식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만히 봐야 될 게 이 환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미국장하고 우리나라장하고 디커플링이 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장이 좋아질 리도 없고 중국이 항생이 무너진다 그래도 우리 장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삼성전자 쪽으로 계속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가는 거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뭐 장기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아닐 수가 있잖아요. 단기 변동성을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게다가 전적 깨버리고. 그래서 내일이 좀 중요한 위치가 아닌가. 내일 무너지면 내일 뭐 일주일 내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장 끝난 걸 봤더니 별 반응은 없죠. 미국장, 다우, 그죠? 뭐 상승한 것도 아니요. 하락한 것도 아니요. 그죠? 그죠. 근데 요 근래 가만히 보면 밑꼬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죠.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미국 이거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전적 깰 것 같더니 깨지도 않아요. 이거 마지막에 말아 올리는 거 보니까 그냥 그죠. 다 똑같아. 그죠. 얘도 꼬리에 딱 말아 올리는 거. 미국은 지금 딱 보면 주가를 하락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고 상승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 유튜브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방송에서 미국이 원래 그 부채 한도 그게 원래 8월달, 9월달 가지고 그 한도 협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6월달까지 왔다. 부채가 부채 한도. 그러니까 부채 한도라는 게 뭐예요?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의회에 승인을 해달라. 연준한테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그게 부채 한도잖아요. 이 부채잖아요. 근데 이 부채가 생길 원인이 이게 세금. 그죠? 세수라 그러죠? 세수가 안 들어오니까 이 부채가 생기는 거거든요. 돈이 고갈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채를 늘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추경이에요, 추경. 우리나라도 지금 세수가 들어오질 않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국회에서도 질타를 받고, 3월 달까지 세수가 계획한 대로 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가지고 지금 뭐 추경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에서 돈을 더 푼다는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추경을 안 한다 그러면 긴축이 되는 거거든요. 긴축 정책. 그러니까 지금 부채 한도를 해달라는 거는 이거 아주 간단해요. 민주당은 지금대로 그냥 돈을 계속 써야겠다.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근데 공화당은 뭐죠? 긴축하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가지고. 긴축해라. 돈 아낄 때 아껴라.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당연히 추경이 안 되죠. 그죠? 돈이 없어요. 빚내 가지고 하라는 얘기인데 여기도 지금 빚내 가지고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빚을 누가 갚을 겁니까? 지금 저 어마어마한 빚을. 그렇다고 하면 긴축 재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긴축 재정에. 이게 부채 한도거든요. 요게 또 어떻게 끝날지. 뭐 빠른 시간 내에 끝나면 괜찮은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아주 개고생 시키고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긴축을 시켜야지만 내년 선거에서 유리할 거니까. 그죠? 이게 애매해요. 이제 요런 게 부채 협상,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싸움, 이런 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괜히 터진 게 아니다.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작사를 내려려고 공화당이 버팅겼다. 그래가지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 안 막았다. 그래서 미국의 그 금융위기가 터졌다. 이런 썰도 있고요.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를 떨어뜨릴 수가 없죠. 왜? 근간이 주식이에요. 우리나라든지 중국은 근간이 부동산이고, 그럼 부동산이 무너지니까 힘들어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무너지니까 힘들어지잖아요. 재수가 어디서 들어옵니까? 부동산 거래에서 들어오는데 부동산이 거래가 안 되잖아요. 지방 재정도 안 좋아져, 중앙 재정도 안 좋아져, 그죠? 근데 그 또 희한하게 주가에 딱히 영향이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주가는 또 상승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터지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터져? 단기적으로 지금 터진다고? 말도 안 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아니 세상에 나 죽었어 하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살고 싶어 하지. 근데 마지못해서 죽는 거거든요. 버티다 죽는 거거든요. 이 경제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티면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올 때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버스를 쭉 투자를 하다가 갑자기 레버리지로 돌아섰잖아요. 그게 지금 상황에서 이 주가가 빠진다? 아니, 뭐, 5월 달에 뭐, 이제 그 어떠한 그 4월 달 상승분에 대해서. 근데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도 의구심이 드는 게 딱 하나예요. 미국이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못 올리잖아요. 그죠? 어떠한 지표들이 다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지표가 나왔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좀 이렇게 좀 여러 군데에서 자본들이 나오고 그래도 기업 실적만 받쳐주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번 분기 들어가가지고 조금 그랬던 게 기업 실적. 그러면 다음 분기에 기업 실적이 확 안 나와줄까? 안 나빠질까요? 우리나라는 나빠질 것 같아요. 다음 분기는. 우리나라는 힘들 것 같은데 미국은 아닐 것 같아요. 미국은 다음 분기에도 기업 실적이 그렇게 나쁠까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성장주들이 그죠? 금리가 저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성장주들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무슨 어떠한 뉴스라든지 이벤트라든지 부채 협상 저거 있다 그러면요 솔직히 저거 과거에도 그랬지만 부채 협상 저거 타결되는 순간 또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곧버스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이번 주 내에 타결할 거 아닙니까? 예전에도 저 부채 협상 저게 늦어졌거든요.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11월 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 협상이 안 되니까 그 날짜 이후에 그러니까 그 달이 끝나고 나서 그때 11월 달인가 그랬을 건데 11월 달 끝나고 나서 12월 달부터 월급을 못 주니까 출근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관공서가 텅 빈 거야. 그런 뉴스들이 막 나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굴러가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라는 게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렇게 막 총으로 쏴대고 그냥 그런 나라인데 그죠? 분명히 저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렇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여기서 저는 그 금요일 날 방송에서도 그런 멘트를 날렸거든요. 차라리 음봉 나와라. 나스닥 그냥 음봉 쭉 하나 나와라. 한 2%짜리 음봉 나와라. 시원하게 그냥 고버스 타고 가게. 차라리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쭉 내려가든지 쭉 올라가든지 좀 하자. 아주 시원하게.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도 사실 뭐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쉽게 떨어지겠습니까 이거? 그죠? 아까 전에 뭐 2평 날려왔는데 61 2평 밑에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응? 그리고 이 밑에 다 버티고 있는데 그죠? 인제 깨진 게 뭐 11선은 좀 그렇다고 해도 21선 밑으로 내려가지 21선 두 번 얻어 터지고 내렸거든요. 여기서 두 번 얻어 터지고 그죠? 그거 무너지고 그러면 이 61선 깨냐는 거죠. 이거 얼마나 남았을까요? 61선하고 하면 갭이 몇 프로가 빠져야지 61선이냐 그러면 내일 대략 0.7 마이너스 1%짜리 음봉만 나오면 이거 깨지네요. 이거 쉽게 깨지겠습니까? 내일 또 고민되는 거예요. 차라리 60일 깨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죠? 근데 가만 보면 이 라인이 이게 보통 라인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라인이 보통 라인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깬다? 그렇다 그러면 요거 만약 내일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 5,000개 매도 선물 필요 없고 현물로 한 5,000개 매도 때렸다라고 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곧버스 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흐물흐물 흘러내린다? 그것도 머리 아픈 거예요. 고민이 됩니다. 차라리 비중 촉수를 해야지 여기서 곧버스 아무리 생각해도 곧버스는 좀 아닌 것 같고 그죠? 근데 얘는 아니죠. 얘는 완전 무너졌어요. 내일 무너지면 얘는 살아나기가 힘들어. 코스닥은.
코스닥은 살아나기 힘들어요. 근데 오늘 만약 오늘 2차 전지가 2차 전지 호재가 주말 사이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2차 전지가 다시 반등을 한다 그러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쉽게 해가지고 이거 떨어뜨리는 게 2차 전지 하락한 패턴하고 비슷하잖아요. 2차 전지가 이건가? 이거네요. 이거 2차 전지 딱 이거잖아요. 그죠? 몇 프로 하락했나요? 이거 ETF니까 ETF도 18%. 그럼 보통 20, 30%씩은 다 하락을 한 건데. 그러면 이거 하락을 했는데 반등 한번 안 줄까요? 라는 생각도 한번 하는 거예요. 오늘 재료가 나왔으니까. 뭐 재료가 아니라 그냥 말들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또 매개 살릴 게 반도체가 아니라 2차 전지, 이 배터리, 이게 또 우리나라를 매개 살린다는 그런 멘트들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쉽게 하락을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예측은 안 하려고요. 그냥 대응하려고요. 대응하고 깔끔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이제 환율을 좀 유심히 봐야 돼요. 내일 장 열리면서 또 환율이 움직일 거잖아요. 우리 환율이 또 상승해도 문제인데 우리 지금 환율이 상승을 하더라도 달러 지수가 같이 상승을 하는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가만 봤더니 희한하게 그동안에 쭉쭉쭉 올라갔던 비트코인이 67,000불을 깨버렸습니다. 이건 진짜 이건 뭐 왜 그럴까요? 30,000불까지 갔다가 그죠? 좋은 시간에 얘도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 라인에 딱 걸려 있네. 그죠? 비트코인도 여기 비트코인 차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비트코인은 그게 생명 라인인데 55일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은 솔직히 내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장중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현물하고 선물을 움직인 그걸 보고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확인할 거는요. 외국인들 움직임하고 그죠? 외국인들 움직임하고 외국인들 현물 선물 움직임 그거 꼭 보시고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선물은 필요 없고 현물에서 매도세가 제가 이제 프로그램 안 띄워놨는데 그걸 안 띄워놨는데 3,000개 나왔었죠. 마이너스 3,000개 나오고 만약에 다시 월요일날 마이너스 5,000개 이상 현물로 5천억 이상 매도세가 나왔다 한다 그러면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차트 가지고 좀 대응을 하고 환율이 상승을 하는지 미국 달러 지수가 상승을 하는지 그거 꼭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일은요 좀 개파하게 될 것 같아요. 야간 선물 시장이 대략 0.5% 정도 떨어졌거든요. 0.5% 떨어졌으니까 떨어져 시작을 한다 그러면 밑꼬리 달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내일 만약에 양봉이 나오는데 뭐 맨날 차트만 가지고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양봉이 나오는데 이게 참 아쉽네요 진짜. 왜 금요일날 빠졌는지 금요일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돼 있었는데 하다못해 코스닥이라도 상승을 했으면 그죠? 그냥 61선 밟고 그냥 한번 딱 상승해 주면 양봉 조금만 나와가지고 버텨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여튼 이거 무너지면서 어떻게 될지 내일이 월요일이니까요. 내일부터 반등이 일어날지 계속 추세적으로 무너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은 안 돼요. 대응을 하세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큰 놈 하나 와요. 상승을 한다 그러면 좀 크게 상승할 수도 있고 뭐 그게 6월달부터 다음 주도 그냥 힘들게 와리가리 하면서 그러니까 큰 폭 하락해야지 큰 폭 상승은 당장 안 일어나는데 지금부터 이게 좀 출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과거에 요럴 때가 있었는데 그거 제가 차트 보면서 언제적이었나 막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했더니 너무 멀어가지고 그냥 느낌만 있을 뿐이지 하여튼 뭐 이 주돈의 느낌 가지고도 투자하면 안 되니까요. 하여튼 그렇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